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 정석투자 아카데미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은혜입니다. 지난 6번째 시간에는 포트폴리오 구성, 개념에 대해서 먼저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해서 더욱더 활용적인 내용을 풀어주신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도 많은 기대가 되는데요. 바로 대표님 모시고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의 정석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매매 기법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을 발굴하고 매매할 때 이런 기준을 알고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 경력이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20년이 되는 분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준비를 했고요. 이 파트는 짧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전달하겠습니다. 확인 매매와 예측 매매에 관련된 겁니다. 물론 이 용어 자체도 평택촌놈이 직접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이거 자체를 평생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개념을 설명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확인 매매가 있고요. 두 번째, 예측 매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수할 때 과연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냐, 이걸 바로 말하는 거예요. 자, 확인 매매 뭐냐면요, 지수나 종목이 하락 추세에서 저점을 기록한 다음에 일정한 반등 이후에 매수에 가담하는 것, 이게 바로 확인 매매입니다. 그래서 단기로 공략하는 종목은 플러스 10% 반등 나왔을 때, 중기로 공략하는 종목은 플러스 20% 반등 나왔을 때, 그 구간에서 조정받으면 들어가는 게, 이게 바로 확인 매매입니다. 그러면 왜 확인 매매를 하느냐? 자, 지수나 종목이 하락 추세입니다. 제가 앞선 단원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지수가 61선이 120선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락 추세죠. 근데 종목도 그래요. 61선이 120선 아래에 있어요. 쉽게 말하면 계속 흘러내리는 종목들이에요. 계속 흘러내리는 종목들은 어디까지 빠질지 몰라요. 아무 때나 들어갔다가 더 빠질 수도 있고요. 솔직히 말해서 일종의 반도박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런 경우 보셨을 겁니다. 지수가 고점 찍고 종목도 고점 찍고 계속 6개월이 1년이고 흘러내립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고민할 거예요. 이걸 언제 들어가야 되나? 운이 좋으면 내가 들어간 시점부터 반등이 나와요. 운이 나쁘면 고점에서 마이너스 30, 40, 50이 빠졌는데도 더 빠져요. 이렇기 때문에 확인 매매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하자면 그렇습니다. 지수가 고점 찍고 일단 내려가는 게 기본 조건입니다. 지수가 상승 추세면은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코스피 종목에서는 코스피 지수, 코스닥 종목에서는 코스닥 지수를 봐야 되는데, 지수의 61선이 종목과 더불어서 같이 하락 추세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61선이 120선보다 지수가 낮아야 돼요. 그런데 종목도 낮다는 거죠. 그럼 완벽한 이건 하락 추세거든요. 지수도 종목도. 이런 경우에 쭉 내려가다가 반등 나올 때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이 10,000원이 고점입니다. 근데 이게 5,000원까지 빠졌어요. 반토막이 난 거죠. 그러면 최소한 5,000원에서 5,500원까지 반등 나왔을 때, 그때부터 우리가 고민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조건 5,500원에 잡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수가 10,000원에서 5,000원까지 빠졌어요. 10% 반등이 얼마죠? 5,500원. 그럼 5,500원에 잡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거기서 5,200원에서 400원 사이, 요 정도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별주 성향의 종목은 단기 매매로 이렇게 들어가시고요. 나는 굉장히 좀 무거운 종목, 우량주를 매수하고 싶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자, 역시 고점이 10,000원이에요. 반토막이 났습니다. 5,000원까지 빠졌으니까. 그러면 20%의 반등이 얼마죠? 5,000원에 20%가 1,000원이니까 6,000원까지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높으면 6,500원, 죄송합니다. 6,000원까지 반등 나왔을 때 높으면 5,500원 이상, 낮으면 5,500원 밑에서 1차 매수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 확인 매매예요. 자, 반대로 예측 매매는 뭐냐? 지수나 종목이 상승 추세에서 저점 확인 없이 매수해 가다 마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런 논리냐? 자, 지수가 61선이 120선 위에 있습니다.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럴 때는 우리가 매수를 잘하면 그때부터 올라가지만 약간 높게 매수해도 뭐 보름이라든가 한 달 조정받았다 결국 또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차라리 예측 매수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시황에 따라서 내가 확인 매매를 할 것이냐 예측 매매를 할 것이냐 이거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종목의 가치를 통한 접근 방법입니다. 제가 앞선 시간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가치주라고 하는 게 지수가 빠지면 무용지물이다. 가치주라고 해서 지수 급락할 때 안 빠지느냐? 그게 아니에요. 빠집니다. 다만 예측 매매를 함에 있어서 추세가 상승해요. 그럴 때는 이왕이면 저평가된 종목을 찾으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종목이 왜 의미가 있느냐? 저평가된 우량주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외국인이나 기관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외국인이나 기관은 매매를 할 때 나름대로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투자자들이 이 종목 왜 매수했냐 그러면 이러이러한 이유로 매수했다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가장 좋은 근거가 뭐냐? 가치예요. 그런데 개별주들, 잡주들은 사실은 이거는 개인 세력이 작전해서 올리면 올렸지 외국인 기관들은 잘 안 들어옵니다. 일단 결과를 떠나서 과정상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측 매매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예측 매매를 시도해야만 저점 매수가 가능하고 고점 매도가 가능합니다. 싸게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확인 매매는 쉽게 말해서 저점 매수는 힘들어요. 왜? 반등한 거 보고 눌림목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반대로 예측 매매는 저점 매수가 가능하죠.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확인 매매는 매수가는 약간 높지만 안정적이죠.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걸 보고 들어갔으니까. 반대로 예측 매매 같은 경우에는 좀 불안하죠. 왜? 계속 흘러내리는 종목 같은 경우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성공하면 저점 매수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준이 뭐냐? 지수나 종목의 상승 추세일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무 때나 예측 매매하면 안 돼요. 그래서 투자자분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지수가 고점 찍고 한 6개월 이상 꺾이고 종목도 흘러내려요. 근데 그때 예측 매매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전달해 드립니다. 그리고 분봉 매매와 일봉 매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봉 매매는 뭐냐? 어떤 종목이 있으면 일분봉을 말하는 겁니다. 차트에서 보면 일봉 차트가 있잖아요. 또 분봉 차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일분봉을 말하는 건데 이건 장세하고 무관합니다. 장이 뭐 올라가든 내려가든 전업 투자자의 대응 영역입니다. 이거는 직장인 영역이 아니에요. 근데 하락 추세에서만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상승 추세에서는 굳이 분봉 매매를 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상승 추세인 종의 어떤 지수 사항이에요. 그리고 종목이 좋습니다. 그런데 짧게 매매한다고 분봉 매매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좀 실력이 되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이건 뭐냐? 지수가 계속 흘러내리고 종목이 흘러내리는데 급락했을 때 저점 매수하고 반등했을 때 정리해주고 또 악재가 있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악재가 있는 종목들은 뭐 단기에도 뭐 한 일주일만 해도 뭐 최소 30% 많으면 한 60% 빠진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럴 때 급등락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분봉 매매고요. 일분봉 차트를 활용합니다. 일봉 매매는 뭐냐? 이거는 상승 추세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분할 매수가 대응입니다. 지수와 종목이 상승 추세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오늘 샀다가 오늘
파는 분봉매매가 아니라 일봉매매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게 더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분봉매매보다 여유있게 대응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기간과 투자 수익에 따른 매도인데요. 투자기간 기준 매도가 있고요. 투자 수익이 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승 추세일 때는 기간을 지정해서 대응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또 상승 추세에서는 목표 수익 달성 시 매도하는 것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했었죠. 뭐라고 얘기했죠? 종목의 80에서 85%는 지수와 연동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지수가 좋아요. 상승 추세입니다. 근데 분석을 해봤더니 3개월 뒤에, 6개월 뒤에 고점 찍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종목도 같이 연동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황을 보면서 기간을 설정하는 이런 방법이 있고요. 다만 상승 추세에서 목표 수익 달성 시에는 매도하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상승 추세에서 기간을 지정해서 대응하는 거는 목표 수익이 오지 않았을 때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상승 추세에서 목표 수익이 달성하면 매매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단기는 15%, 중기는 30% 이상을 말하는 겁니다. 단기 15%, 중기 30% 이상의 수익이 나왔을 때는 그때는 여러분들이 정해놓고 이제 매도를 해도 되는데 목표 수익은 도달하지 않고 시간은 흐를 때가 있거든요. 그때 답답하거든요. 그때는 시황을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황이 중요한 겁니다. 투자 수익은 뭐냐? 하락 추세에서는 목표 수익 달성 시 무조건 매도하는 게 좋습니다. 뜻밖에도 하락 추세에서도 수익이 나긴 하거든요. 이럴 때는 단기 10, 중기 10 정도 하는 게 좋겠고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3대9 법칙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9대3 법칙이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지수가 연초부터 연말까지 계속 올라가요. 근데 매일 가지 않습니다.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한 달이든 합치면 조정 구간이 최소한 3개월은 나와요. 반대로 지수가 연초부터 연말까지 계속 빠져요. 근데 매일같이 빠지는 건 아닙니다. 일주일, 2주일, 한 달 이렇게 반등 구간 합치면 3개월은 반등합니다. 무슨 얘기냐? 아무리 강세장이나 아무리 약세장에서도 3개월 조정과 3개월 반등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력 있는 사람들은 진짜 고수들은 하락장에서도 수익이 나는 게 이게 진짜 고수예요. 하수들은 어떤지 아세요? 지수가 1년 내내 갔어요. 알고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지수가 500에서 1000까지 갔습니다. 연초에 500인데 연말에 1000이에요. 근데 손실 본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단기 고점에서 추격 매수했다가 조정 세게 받으니까 손절하고 또 단기 고점에서 추격 매수했다가 손절하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지수는 갔는데 수익 난 게 없어요. 반대로 지수가 1000에서 500까지 빠집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근데도 절묘하게 반등 구간에서만 탁탁 매수한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고수죠. 그게 진짜 고수예요. 그래서 오히려 연초 대비 지수가 반토막 나는데 수익 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현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 이제 서비스 팁으로 말씀드린다 그러면 매매 횟수와 투자 기간은 수익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10번 매매한 사람이 2번 매매한 사람보다 돈을 더 번다는 보장이 없어요. 1년 매매한 사람이 1개월 매매한 사람보다 돈을 더 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게 원래 그렇습니다. 투자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매매를 많이 하고 무조건 투자 기간을 길게 가져가고 이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포트폴리오 구성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활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배워봤습니다. 보시는 여러분들도 저희 방송 계속적으로 반복 시청하시면서 다시 한번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